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이용하게 되죠. 이 대출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 이 대출을 받는다는 걸 남들이 알거나 남한테 알린다는 게 굉장히 좀 창피하고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몰래 남들이 알지 못하게끔 하고 이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히 자동차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그리고 무직자 대출. 무직자 대출은 직업이 없으니까 무직자 대출. 이런 상품이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은 다 재직 확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거 누구누구씨, 여기 어디 금융사인데 누구누구씨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까? 왜요? 무슨 일 때문에요? 다름이 아니라 금융거래 확인차 연락을 드렸고요. 혹시 거기서 뭐하고 계시고 연봉이 얼마나 되고 퇴사 예정은 있나요? 이런 식의 몇 가지 질문을 하면 일단 그 재직 담당자는 예, 다 확인을 해 주겠지만 전화 끊고나서 누구 대출 받는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본인만 알면 돼. 근데 또 본인만 알면 되는데 요리 가서 저리 가서 다음날 회사 가보니까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너 대출 받았다면서. 그럼 얼굴 빨개지죠.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재직 확인 전화가 없는 대출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 재직 확인이 필수입니다. 필수.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 상품 중에 이 햇살론이라는 상품은 재직 확인 없이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무조건 다 그러니까 재직 확인 없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조건만 맞다면 따로 회사에 재직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직 확인 없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냐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이전에 영상도 한번 올린 적은 있어요. 근데 워낙 영상이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재직 확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조건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참고로 일단 문의를 하실 때, 저에게 문의를 주실 때 재직 확인 없이 이용하고 싶다는 얘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으면 저는 채무자의 자격사항을 들어보고 가장 승인율이 높은 금융사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분의 조건이 승인율이 가장 높은 금융사는 무조건 재직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 근데 나중에서야 이제 계약서 쓰고 회사로 전화 온 거야. 채무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재직 확인 없이도 가능하다면서요. 재직 확인 들어와요. 그걸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죠. 제 입장에서는 고객님 승인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재직 확인 없이 이용을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재직 확인 없이도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보고 진행을 해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점 꼭 주의하세요. 반드시 먼저 재직 확인 없는 햇살론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꼭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분의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재직 확인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상품은 무조건입니다.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인 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입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뭐 4대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직장 외에 저희가 뭐 따로 햇살론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직장인도 뭐 4대 보험 안 되는 분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고 뭐 일용직도 있고 뭐 그분들의 무조건 4대 보험 되지만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4대 보험 안 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재직 확인 없이는 안 돼요. 무조건 재직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검색이 가능한 회사여야만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융사별로는 따로 회사를 검색하는 뭐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따로 있어요. 거기에 검색이 돼야 되고 또한 인터넷에 검색이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거리뷰가 나와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거리뷰가 나와 있으면 더더욱 좋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융사 전산에서 검색이 돼, 이 회사가. 주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소로 거리뷰를 딱 확인을 해봤는데 어머나? 뭐 원룸 건물이야.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이야. 원룸 건물이라면 원룸 건물 입구라든가 어디에라도 간판이라도 붙어 있으면 다행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숙소로만 돼 있는, 그러니까 생활하고 자는 그런 원룸 건물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 이렇게 돼 있으면 심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 회사 뭐야? 이 회사 유령회사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좌우간 이 모든 것들이 물 흘러가듯이 이 과정대로 스스로 멈춤 없이 가야 돼요. 뭔가 흘러가다가 잠깐 멈췄대. 이게 뭐야? 뭔가 이상한데 라고 판단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파기 시작합니다. 이거 뭔지. 파기 시작하면 평소에 안 물어보던 것도 물어보고 안 하던 것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검색이 되고 그 리뷰도 나와야 가능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유선전화. 전화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소규모, 특히나 이 소규모 1인 개인 사업장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무실에 유선전화 없어요. 그냥 대표자가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뭐 일 처리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유선전화가 없어도 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유선전화도 없는 회사라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유선전화가 반드시 있는 회사만 재직 확인 없이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신용 상태가 양호하신 분.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재직 확인 없이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있고 필히 재직 확인을 해야 되는 금융사가 있어요. 근데 재직 확인 전화 없이 햇살론을 진행하는 금융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 재직 확인도 없이 해요. 이런 거 다 뭐 괜찮아서. 근데 신용이 완전 거의 끝단이야. 대출 나갈 수 있는 끝단. 연체 기록도 어마어마하고 대출도 엄청나게 많고 문제성이 커, 너무. 이건 대출 나가도 연체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야. 근데 내부 가이드상은 가능해. 그러면 이런 분들은 확고한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재직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상태도 어느 정도 양호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건강보험 납부를 3회 이상 하신 분. 요즘 특례보증 있죠. 햇살론 특례보증을 해가지고 현 직장에서 뭐 납부를 한두 번만 해도 최근 1년 이내 이전 직장에서 총 합해서 3회 이상만 되어 있으면 햇살론 진입이 가능한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무조건 현 직장에서 3회 이상 납부가 돼요. 무조건.
3회 이상. 자, 여기서 골치가 아픕니다. 아주. 제가 요즘 며칠 전에 저번 주인가 영상에도 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PC로도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게 헷갈려 하세요. 제 생각에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봤다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 좀 제발 끝까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나 진짜. 왜 제가 그러냐면, 다 가르쳐 드리죠. 하나하나 꼬박꼬박, 뭐, 이거. 그런데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드리죠. 그런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채무자는, 그런가요? 하고 말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요. 내가 다 확인했어. 납부 3번 다 된 거 내가 다 확인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 아니요, 고객님 3번 납부가 아니라 고지라니까요. 그건 고지고 납부는 또 납부 금액이라고 거기에 3번 찍혀. 내가 다 확인했다니까. 제 말을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안 들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걸로만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납부 확인서 발급받아서 보내주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도 뭘로 보내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100에 100명 다 틀립니다. 거짓말 진짜 하나도 안 보태고 제 말이 다 맞아요, 그냥. 왜? 저는 건강보험 이 일을 햇살론을 수년간 해갖고 또 건강보험 공단에다가도 직접 다 전화해가지고 확인도 다 하고 그런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솔직히 에너지 소비가 쓸데없는 이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보면 뭐 고지 금액이 있고 그리고 쫙 해서 납부 금액이 있어요. 그럼 고지 금액이 몇 월 하나 찍히고 몇 월 하나 찍히고 몇 월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이 땡땡 찍혀요. 그럼 채무자분은 다 이걸 그냥 납부라고 해요. 왜? 위에가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게 납부인 줄 알아요. 그냥 이건 납부가 아니에요. 이건 고지예요. 고지.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 달에는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 금액 납부하세요 라고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납부하세요 라고 고지를. 그러면 그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10일에서 12일 이 사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납부가 3번을 딱 찍혀야 되는데 이렇게 고지가 3번 찍히잖아요. 대부분이 납부가 2번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3번 찍힌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10일 딱 지난 날짜는 이것도 바로 찍히니까. 열낼 일이 아닌데 이 얘기만 나오면 열나 진짜. 내 말을 그렇게 안 믿어주는지 모르겠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납부 금액이에요. 납부 금액. 고지 아니에요. 고지 금액 아니에요. 이 납부 금액으로 하나, 둘, 3번 딱 이렇게 찍혀야만이 3회 이상 납부가 된 걸로 돼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제발 제가 말씀드리면 그대로 그냥 믿어주셨으면 되겠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제가 상담이 엄청 밀려요. 저하고 한 번에 이렇게 통화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엄청 밀려요. 근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이건 쓸데없는 소모지. 이거 그냥 믿고 예 제가 반드시 그럼 다음 달 13일에 연락 주세요. 그 다음 달 13일에 이렇게 날짜까지 정해줘요. 근데도 아니요 됐어요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올리고 전화 통화하면서 계속 이제 문자가 와요. 통화 중 전화 통화 중 전화. 그럼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탕국 빨리빨리 상담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고요 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새끼 뭐야 지금 짜증내는 거야.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상당히 막 밀리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으면 꼭 이거라도 참고하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6번째 또 건강보험에 관련된 거예요. 건강보험 이 납부 금액이
아이고, 뭐냐, 이거. 납부 금액이 일정해야 돼요. 일정해야 된다. 이 뜻은 또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7월, 8월, 9월, 10월이 있다고 해요. 납부가. 근데 7월 달에는 5만 원이 납부가 됐어. 8월 달에는 9만 원이 납부가 됐네. 근데 9월 달에는 또 6만 원이 납부가 됐고, 10월 달에는 또 5만 원이 납부가 됐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이달 5만 원, 2만 원, 9만 원. 그럼 이분은 도대체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받는 거야? 심사사 입장에서는 가늠이 안 되거든요. 왜? 이 납부 금액으로 월급을 책정을 해요. 그 계산 방식이 있어요. 납입 금액 나누기 뭐 3.335% 곱하기 12 하면 연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계산해 봐야겠지만, 이때는 뭐 180만 원 받았다가, 이때는 뭐 300만 원 받았다가, 이때는 또 240만 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장 거래액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 받는 통장. 그래가지고 급여에는 이제 일정하게 찍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의 경우에는 이 공단에서 이전에 좀 적게 내신 분들은 좀 더 내게 하고, 많이 내신 분들은 좀 더 적게 내게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급여에는 일정하게 찍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통장이 그냥 일정하게 찍혀 있어. 그러면은 또 이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통장도 어째 이번 달에는 300 받았다가 저번 달에 200 받았다, 그 전 달에는 또 180 받았다고, 또 그 전 달에는 400 받았다. 이래버리면 왜 이렇게 급여 차이가 심하지? 라고 판단이 되면 재직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월급이 찍히는지 확인하겠어. 단순히 이번 달에 200 받았어. 근데 다음 달에는, 그 전 달에는 210이야. 그리고 그 전 달에는 또 200 받고, 그 전 달에는 또 190 받고. 차이가 갭이 적으면, 잔업을 많이 했나 보다. 아니면 잔업을 적게 했나 보다. 수당이 조금 나왔나 보다. 이걸 그냥 이 정도 금액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5만 원이고, 다음 달은 뭐 5만 5천 원, 그 다음 달은 또 5만 2천 원, 그 다음 달은 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찍혔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심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급여도 차이가 있고, 그러면은 재직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재직 확인 없이 햇살론을 이용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그리고 검색이 가능한 회사, 그리고 유선전화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신용상태도 양호해야 되고, 건강보험 납부가 3회 이상 꼭 납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건강보험 납부 금액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지켜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90% 이상은 재직 확인 없이 진행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